결과의 접속사. 이런 것들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부사절은 문장에서 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의미를 더해주는 것으로서 주절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딱 끊어졌잖아요. 여기 앞에가 주절이고 뒤에가 부사절이에요. 뭐 할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만화 보는 것을 즐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부사절이고, 해석이 이제 해석을 해봐서 뭐뭐 할 때면은 when, 뭐뭐 하는 동안이면 while, 뭐뭐 함에 따라, 또 뭐뭐 할 때면은 a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as는 좀 뜻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딱 끊었죠. 그럼 앞에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밑줄 쳐볼게요. 이게 부사절이거든요. 딱 묶어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헬렌이 요리를 하는 동안에 그녀는 화상을 입었다. 손에.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가 부사절이죠. as가 이제 그 뒤에 비교급이 나오거나 뭐 get이나 become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뭐뭐 함에 따라 뭐 점층 비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 우리는 더 현명해진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더비더비 있죠? 그걸 바꿀 수 있어요. The older we get, the wiser we becom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before는 뭐뭐 전에,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 뭐뭐 후에죠. 자 끊어서 이거 밑줄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사절입니다. 내가 자기 전에 나는 항상 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네가 졸업한 이후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해되시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딱 밑줄 쳐보시면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손을 씻었다. 날씨가 어두워질 때까지 아이들은 농구를 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엄청 가장 큰 특징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쓰지 않아요. 미래를 현재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큰 특징이에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미래를 뭐로 바꾼다? 현재로 바꾼다. 시간일 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알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딱히 나온 게 없는데 여기 봐보세요. 당시 졸업한 이후에 뭘 할 거니라 물어봤잖아요. 졸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will을 쓰지 않아요. 그냥 기본형을 썼죠. 그 이유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해석만 아시면 돼요. because나 as랑 since는 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o는 뭐뭐 해서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인데, 자 볼게요. because는 우리가 때문에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as는 아까쯤에 뭐로 배웠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로 배웠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또 등장을 했죠. 뭐뭐하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다음 since는 뭐뭐하기 때문에도 있고, 원래 시간일 때 있죠. 시간일 때 since가 있어요. 이때는 뜻이 뭐뭐 이후로라 뜻도 있어요. since 뜻이 여러 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를 한 번씩 냅니다. 밑줄이 부사절입니다. 그녀가 아주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갔다. 원인 결과죠. 그 다음 내가 그 배우의 엄청난 팬이라서 나는 모든 영화를 보았다. 그 다음 내가 그를 잘 몰라서 그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의 의미일 때는 because나 as since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o가 그래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때의 so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뭐뭐 하다 이 말이고요. 보세요. 나는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했습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 부사절이 아니라 둘 다 주절이에요. 둘 다 주절이고 이 so라는 것이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I broke랑 I went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거는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딱 끊어보세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다? 소풍을 갔습니다. 이 대절이 뭐냐면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알겠어요? so가 나오면 that을 써서 so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넘어오면서 뭐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자, while이 여러분 동안도 있지만은 while이 뭐뭐하는 반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hile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A는 일찍 일어나는 반면에 그녀의 여동생은 늦게 일어난다. 반대되죠?
일찍과 늦게가 반대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조를 나타내는 y라고 합니다. since 아까 말했죠. 뭐뭐 이후로란 또 있다는 것. 그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랑 친하게 지냅니다. since 뒤에 다음에는 과거가 오고 앞에는 현재 완료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항상 전치사랑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에 형용사는 부사랑 같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접속사는 전치사랑 같이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접속사는 엄청 많이 있어요. 방금 배운 거는 이제 주로 부사절 접속사를 배웠는데 이 접속사는 특징이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근데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사 앞에 와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 하나만 딱 등장하면 전치사가 답이고 주어 동사가 온다면은 접사가 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 전치사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because, 원인에 나타낸 접속사 because는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죠. 근데 because of는 전치사로서 쓰여서 뒤에 명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좀 비슷해요. 이거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고 이거는 뭐뭐 때문이고 이거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거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왔을 때는 because, 그냥 명사가 왔을 때는 because of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어머니는 노래를 합니다. 뭐 할 때? 그녀가 집안일을 하실 때 시간을 나타내는 게 필요하죠. 뭐 할 때니까 답은 when. 그 다음 뭐뭐 하기 전에죠. 뭐뭐 하기 전이기 때문에 before. 뭐뭐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원인이죠. 그래서 since. 해석만 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먹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while. 그 다음 자, 너는 자랐을 때 뭐가 되고 싶니?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뭐 할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when. 그 다음 볼게요. 컴퓨터는 너무 비싸서 뭐 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결과의 의미로서 필요하죠. 소대구문. 그래서 that. 그 다음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는 점층 비교라고 합니다. 뭐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as입니다. 뭐뭐 함에 따라.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싫다. 원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because. 여기 이게 부사절을 해석을 해봤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소대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보면 답이 되시죠. 그냥.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법에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시제가 보니까 보세요. 이게 주어 동사고요. 이게 주어 동사잖아요. 이 접속사 so가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등이 접사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걸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시제가 지금 과거잖아요. 얘도 그럼 과거를 써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stay는 자음 플러스 y가 아니라 모음 플러스 y잖아요. 그냥 ed 못 치시면 되죠. y를 i로 고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교통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때문에? 도로의 건설 때문에. 뭐 때문에 라는 의미는 잘 썼는데 원인이긴 한데 뒤에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명사죠. 명사 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를 써서 전치사로 써주셔야 됩니다. because는 접속사라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고 because of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만 나오고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 이거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좀 아니죠. 자, 나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이 공항에 도착하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틀렸을까요? 자,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미래를 써야 안 써요? 미래를 쓰지 않죠. 뭐를 바꿔줘야 돼요? 현재를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arrive. 됐어요? when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when은 시간의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또는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간접 의문이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배웠던 관계 부사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관계 부사 배운 적 있나요?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요.
형용사절에 쓰인다고 하는 관계 부사 이렇게 있는데, 시간의 부사 들을 때는 미래를 현재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만 되는 거죠. 근데 얘네 둘 다는 미래가 가능해요. 미래 의문에 미래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간접 의문이 있을 건데, 거기서 when이 나오잖아요. 그럼 뜻이 언제라고 해석되고 의문사를 쓰인 거죠. 명사절로 쓰인 거죠. 간접 의문. 그때는 미래가 가능해요. 뒤에 투마로가 있다. 내일 언제 그가 올지 모르겠다면 he will이 돼줘야 돼요. when he will이 돼줘야 돼요. 그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워지죠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만 동안인데 잘 썼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목격한 게 과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겠죠. 그래서 시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am이 아니라 was가 됐어야겠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 태수지 같은 거 잘 알아야 푸시는 문제고요. 자, 접사를 고르래요. 이거는 해석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비가 뭐 할 때까지? 그칠 때까지이기 때문에 until이 되겠죠. 뭐뭐까지 해석이니까. 그 다음, 자, 몇 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는 동안에. 뭐 동안이기 때문에 while이 돼줘야겠죠.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울렸다. 뭐 하자마자는 as soon as. 그 다음에 아주 시끄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 since가 답이고, 이거는 뭐뭐 하기 때문에 원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뒤 보겠습니다. 자, 뭐뭐 할 때까지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자, 부사절 씁니다.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사는 until이죠. until. 그 다음, D는 결혼할 때까지잖아요. 그러면 T인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T인이 남자 이름이죠. 그러면은 대명사로 바꿔줘서 he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live가 과거이기 때문에 get의 과거 got 써주시고 married. 그래서 그가 결혼할 때까지. 이게 부사절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휴일이 있기 때문에는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자, because나 since, as 쓰시면 됩니다. because 썼고요. 그 다음 실제 여기 현재잖아요.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다. 휴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이라는데 주어를 today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today가 이미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를 표현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it 있잖아요. 이 써주시고 is a holiday. 주의하세요. today가 이미 있어요. today가 없다면 today is a holiday 상관없겠죠. 하지만 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뭔막이 전은 영어로 뭐죠? before죠. 자, 경기는 더 게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꺼주세요. 더 게임. 근데 보세요. 준비 운동을 했다잖아요. 이거 과거죠. 그러면은 스타트는 어떻게 써줘야겠어요? 스타츠일까요? 스타티드일까요? 스타티드가 되줘야겠죠? 단수니까 S 붙인다? 그게 아니죠.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속탄단 필요 없어요. 자, 너무 배가 고파서 모든 것을 다 먹었다. 이건 뭡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게 뭐였죠? 소댓 구문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so hungry that. 그 다음, 배가 고팠던 게 과거잖아요. 먹은 것도 과거죠. 그래서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죠. I, 그 다음에 ate everything.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더라고. I was very hungry, so I ate everything on the table. 이렇게 썼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결과를 나타내는 접사가 또 쏘니까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조건 양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상관 접사는 이제 부사절은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부사절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조건과 양보 보겠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뜻이 기본적으로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if의 반대말이 unless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if 다음에 남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if절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 뒤에 not을 쓰면 되고, 일반 동사라면 don't, doesn't, didn't 써줘야겠죠? 조동사 뒤에 not 써주시고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한다면
너는 컨테스트에서 우승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뭐 한다면이죠. 이건 하지 않는다면이죠.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놓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또 don't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unless 자체에 부정 의미가 있잖아요. 또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또 하다 보면 조심하시고.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if절을 부정했죠. hurry는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don't 붙이면 부정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unless we hurry를 if we don't hurry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if not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if we don't hurry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잠깐 봐보세요. 조건에서 여러분 아까 말한 조건도 시간처럼 현재를 미래로 바꿨습니다. 조건은 뭐 한다고요? 여기다 쓸까요? 미래를 현재로 바꿔 써주셔야 돼요. if는 unless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리에 간다면 방문하겠다는데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하지만 will go라고 쓰지 않습니다. 조건문은 미래를 현재로 바꿔 쓰기 때문이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아까 전에 when도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if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배우는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방금 배운 것처럼 미래를 뭐로 바꾼다? 현재로 바꾼다. 미래에서 안 쓴다고 했었죠? 근데 명사절로 쓰이는 if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간접 의문이 있잖아요. 그때 쓰이는 if고요. 이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만 한다면이지만 인지 아닌지거든요. 뜻도 달라요. 무조건 미래라는 게 아니라 미래가 가능한 건데 거의 미래로 나오죠. 시험이니까. 양보 보겠습니다. 양보라는 것은 앞뒤가 좀 반대가 돼서 비록 뭐뭐 하지만 뭐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고 올도나 도우, 이번도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에릭이 어리지만 아주 사력 있다. 앞뒤가 반대됐죠. 어리면 보통 천방지축에 뭐 생각 없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 상간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상간 접속사는 우리가 짝을 이룬다고 하죠. 짝. 그래서 A랑 B를 연결할 때 나돌리랑 보돌소가 같이 나와줘야 나돌리 A 보돌소 B로 쓰인다는 거죠. 이게 상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나돌리 보돌소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의 뜻이고요. 이게 이제 AGL이랑 똑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A랑 B가 어때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게 꾸며주는 느낌으로 가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느낌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는 A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서로서로. 그래서 에젤에젤은 바꿔가지고 뜻은 똑같아요. A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either A or B는 A, B 둘 다, 다시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요. either가 있을 때는 OR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해야 된다. yes 또는 no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both A and B는 A,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A, B 둘 다. 그래서 보스가 있으면 and가 있어야겠죠. 이자벨과 헨리 둘 다 재능 있는 작가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neither A nor B. 이거 neither는 either랑 차이가 n이 있잖아요. 그래서 OR 앞에도 이렇게 n이 붙어요. 이렇게 neither A nor B. 그래서 OR이냐 noR이냐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A, B 둘 다 아닌이에요. 그럼 여기에 not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 리더에 있는 n 자체가 이미 not의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not을 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이스는 뚱뚱하지도 날씬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서 그냥 딱 중간이다. 적당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처음에 if절 있었잖아요. if절은 명령문 and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nless절은 자 명령문 or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통과할 것이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이때 and가 뜻이 뭐냐면 그러면이에요. 이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늦을 것이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OR이 뜻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unless는 우리 알다시피 if의 부정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다라는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A 아니면 B잖아요. A 또는 B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OR 보이죠? 그래서 either. 뭐뭐 해라 그러면일 때는 and. 서두르지 않는다면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not이 있어요? don't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don't 있어요? 없어요? 없죠? don't가 있다면 답은 if죠. don't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의 의미가 있는 unless.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do나 뭐 all도 이런 게 있었죠? 넘어갑니다. 자,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노알이죠. 그러면은 neither. 그래서 그들의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 딱 그냥 적당하다 이 말이죠. 이걸 보세요. 빨리 걸어라. 그러면 늦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이죠. 반대가 되기 때문에 OR. 자, 릭은 산책 갔습니다. 산책 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비가 왔대요. 그러면은 어때요? 양보죠. 그래서 all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책에 갔다. 그 다음에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너는 건강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if고요. 따뜻한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 너는 감기 걸릴 것이다. 앞뒤가 반대죠. 그래서 이것도 unless 소재 맞겠죠. 입지 않는다면 걸릴 것이다. 맞게 고치래요. neither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not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용감하지도 겁이 많지도 않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조심하세요. 아까 그 unless랑 neither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왠지 해석은 다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다음 버덜서 보이시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죠? 나돌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스터 콜린 씨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기도 하다. 그 다음 if절이 여기서 네가 저녁을 요리하면 난 설거지를 할게. 여기서는 조건의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일 때는 미래 써야 안 써요? 미래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will을 빼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그냥 빼고 끝났지만 만약에 주어가 he였다면 cooks가 되셔야 되잖아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빼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빼고 s를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는 형태가 두 가지니까. 일반 동사가 엄마는 화가 날 것입니다. 뭐 한다면 네가 진실 말하지 않는다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unless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don't랑 같이 쓰지 않아요. 부정문이라. 근데 이게 엄청 헷갈린다고. 우리가 미리 풀을 봤기 때문에 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주어진 접속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자, 마이크는 피곤했는데 배고프기도 했대요. A, B 둘 다죠? 그래서 지금 주어동사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보호 둘 다 연결해가지고 both tired and hungry. 그래서 both A and B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 눌러라. 그러면 자, 명령문 다음에 and는 뭘 바꿀 수 있었어요? if절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보세요. 명령문은 원래 주어가 뭡니까? 누가 누르는 거예요? 눌러라. 누가 누르는 거야? 네가 누르는 거죠. 문장의 주어는 you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속가 있으면 조동사 써줘야 되잖아요. 주어는 you입니다. you. 그 다음에 똑같이 쓰시면 돼요. press the button. 그래서 네가 누른다면 버튼을 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죠. or이죠. 그러면은 unless를 쓸 수도 있고 if not을 쓸 수도 있지만 unless 쓰라고 했네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 you 써줘야겠죠. You go to bed now. 그래서 네가 가지 않는다면 너는 늦을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also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나돌리 버들스비죠. 연결하는 게 뭡니까? 플레이까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더 바이올린이랑 더 첼로죠. 우리가 악기 연주할 땐 앞에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돌리 더 바이올린. but also the cello. 그 다음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뭐뭐 한다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뭐 없으면인데 자 any가 있으면 부정의 뜻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if not이나 unless를 써줘야 되는데 한수를 세보니까 일단은 you have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ou don't have냐 you have냐인데 한 칸밖에 안 남죠. 그래서 unless가 답이죠. if you don't have도 맞지만 칸이 안 맞아요. 모자를 써라 그러면은 and였죠. 그 다음 멋있어 보일 거야. 멋있어 보이는 게 누구입니까? 너 누구예요? 너죠. 그러면 you 써주시고요. 보일 거야. 시제 뭐예요? 미래죠. 그래서 will look을 써줘야겠죠. 동사 보어. 그 다음 다리뿐만 아니라 팔도 다쳤다.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나돌레이 버돌스 B를 하려고 보니까 칸이 부족해요. 마이 암이랑 마이 레그만 해서 4칸이 필요하잖아요. 1, 2, 3, 4가 필요하잖아요. 3칸 남았어요. 나돌레이 버돌스 B를 쓸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 나돌레이 버돌스 B에서 얼소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뺄 수는 있는데 배운 걸로 하자면 에즈레즈가 맞겠죠. 다리뿐만 아니라 팔도기 때문에 팔을 먼저 써줘야 돼요. 에즈레즈는 반대니까요. 됐죠? 넘어갑니다. 나의 할머니는 95세임에도 불구하고 뭔맘에도 불구하고는 도우나 올도우죠. 도우 쓸게요. 나의 할머니 my grandmother 건강하시다기 때문에 이거 현재잖아요. 그래서 is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대가 간접 의문 보겠습니다. 자, 접속사 대신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복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절 접속사 대. 대신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명사절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할 때 뭐뭐라는 것 정도로 했습니다.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명사절 접사 대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가 확실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if나 whether랑 헷갈리거든요. if랑 whether는 뒤에가 불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시냐 if냐 대시냐 whether냐를 물어봤어. 그러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를 판단해서 푸시면 돼요. 해석을 정확히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알려줄게요. 자, 볼게요. 주어 역할을 할 때 보세요. 원래는 이 대절이 문장에 주어고 이게 동사고 보호였어요. 그래서 that the audition winner is only 10 years old is amazing 이었어요. 그래서 오디션 우승자가 단지 10살이라는 것이 놀랍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문장의 주어가 이만큼 너무 길죠? 영어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는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그러죠? 가주어를 남기고 이걸 진주어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문장의 주어로 쓰긴 했죠. 여기 씁니다.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의 대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압니다. 뭘 알아?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시냐 if냐 대시냐 whether냐를 물어봐요. 알겠어요? 근데 알고 있죠.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대시 맞아요. 보호라는 것은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게 보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가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주어가 보호죠? 이런 것들이 보호라고 합니다. 아무튼 해석은 다 뭐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격의 명사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동격제라고 하는데 보세요.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어떤 사실을? 궁금하죠? 설명합니다. 그가 무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죄라는 게 바로 사실이죠. 이런 게 동격절이라고 그래요. 동격의 명사절. 이것도 명사절의 파트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 뒤에 연달아 나와가지고 이 주어를 이 명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 진실, 생각, 그죠? 헛소문, 소식, 뭐 증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이론 같은 것도 쓰이죠. 이론. 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이거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잘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의문문 있죠. 의문문. 의문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느냐, 의문사가 없느냐. 의문사가 있느냐, 의문사가 있는 게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게 있어요. 의문문은.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은 보세요. What did you eat? 너는 뭘 먹었니? 라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이걸 직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텔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이게 직접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명사절로 쓰고 싶어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의주동이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이게 의문사가 what이죠. 썼어요. 근데 지금 이게 주어랑 동사가 바뀌어 있잖아요. you를 먼저 써줘요. 근데 you did it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did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ate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ate를 써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합쳐주는 거죠. 있죠. 다시 did를. 알겠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 주동사가 바뀌어서 의문문이 되지만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가 꺼내지고 뒤 원형이잖아요.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what you ate가 된 거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된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 된 거죠.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나의 선물을 좋아할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의문사가 없죠. 이때는 뭘 써? if나 whether 쓰면 돼요. 이때 if나 whether의 뜻은 인지 아닌지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will이 왜 나왔겠어요? 원래는 will이 조동사로서 주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꿔서 she will like my present 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때요? like 아니면 또 will like죠. 아까 if절은 원래 미리 안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if예요. 인지 아닌지. 이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간접 의문문 어떻게 생겼었죠? 의주동이나 if나 whether 주어동사 이게 만약에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였다면 앞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동사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해석은 모른다가 나옵니다. 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특히 if나 whether 뜻이 뭐였어요? 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른다가 나와요. 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또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른다. 언제 그가 올지 모른다. 이러시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른다가 영어로 don't know죠. 또는 궁금하다. 모르는 거 궁금하겠죠?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또는 물어봤다. 또는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그 다음에 너는 뭐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또는 뭐 말 좀 해줄 수 있니? 뭐 can you tell 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른다가 관련된 동사들이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if냐 대신냐 물어봤어. 근데 앞에 뭐 don't know, wonder 이런 게 있어. 그럼 주로 답이 if라는 거죠. 물론 이제 I don't know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if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실을 모른다, 어떤 사실을 몰랐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럴 때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해석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가 그녀를 모른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문장의 주어고 이게 동사고 보고 이게 가주어죠. 이게 진주어. 원래는 대절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기를 남긴 겁니다. 이게 가주어라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동사 보세요. if랑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원더죠. 원더. 궁금해. 왜 궁금할까? 모르니까 궁금한 거죠. 나는 그녀가 취직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if예요. 물론 해석을 정확히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 동사를 좀 봐보세요. 이거 물어봤다면 Can you tell me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어디서 봤죠? 자 당신은 그가 올지 안 올지 나에게 맞을 수 있나요? 인지 아닌지죠.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왜? Can you tell me? 모르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whether죠. 그러니까 if냐 대신냐 if냐 whether냐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녀가 경기에서 우승했다라는 소식은 나를 행복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은 우승을 한 게 소식이죠. 이게 뭐예요? 동격의 명사절 접수사 대시입니다. 대시죠.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가주어고 이게 뭐예요? 진주어죠. 그래서 사실입니다. 뭐가? 그녀가 금메달을 딴 것이 사실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if냐 대시냐, if냐 whether냐 물어봤으면 그냥 어때요? 여기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대시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소문 어떤 소문? 그가 결혼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죠. 동격의 대시죠. 그래서 that. 잊지 마세요. 잊지 말래. 뭘 잊지 마? 네가 가져야 되는 것을. 그것도 뭐예요? 그냥 확실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시죠. 오케이? 궁금하대. 왜 궁금할까? 아니가 궁금할까? 그녀가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왜다? 원더 기억나시죠 여러분? 원더, I don't know, 뭐 can you tell me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여러분 이건 간단하면 되겠네요. 봐봐.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는 확실하다. 필요하다는 게 확실하다. 문장의 주어가 어때요? 길죠? 뒤로 보냅니다. it을 남겨요. 그럼 뭐가 되죠? 읽어볼까요? 뒤로 보내면 it is certain that, 그죠? It is
certain that they need our help가 되겠죠. 됐어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운전기사가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다. 마찬가지로 is a miracle 써주시고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That the driver survived the accident 되겠죠. 마찬가지로 네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조용하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보내고 is를 남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It is important that you remain calm during the interview 하면 되겠죠. 가조진조입니다. 이게 바로 간접부 바꿔 쓰래요. 표현들 해볼까요? 자, can you tell me 말 좀 해줄 수 있니? 왜 물어봤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접부인 자리고 의주동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is가 왜 나왔냐면요. 원래 이게 동사고 주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동사는 물어볼 때 주어동사 바꾸죠.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의문사는 what이죠. 주어는 his name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였죠. 그래서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무엇이 그의 이름인지를. 오케이? 의주동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궁금하다. 왜 궁금할까요? 뭐는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접문 자리고요. 동사의 목적어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의문사 씁니다. where. 그 다음 주어 they 쓰고요. 자,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가 뭐 do도 있고 come도 있고 헷갈리는데 do가 물어볼 때 왜 do를 나왔냐면요. 원래는 they come이었어요. 근데 일반 동사 의문은 do나 do나 do를 쓰잖아요. 원형일 때는 do를 꺼내 씁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그럼 do come이 아니라 그냥 come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쳐집니다. 만약에 does come이었다면은 comes, did come이었다면 came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적으로 쓰인 거죠. 어디서 그들이 왔는지 의주동 썼죠. 그 다음 너는 아니 그들이 팔찌를 즐겼는지를. 자, 근데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if나 whether 쓰라고 했죠. 마음에 드는 거나 쓰시고 주어 씁니다. they 썼어요. 근데 did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did enjoy가 아니라 enjoy의 각을 써줘야 됩니다. enjoyed. 모음 플러스 i라서 i를 안 바뀌어요. 그냥 it입니다. 그 다음에 the party. 됐죠? 이게 이제 명사절로 쓰이는 if입니다. 그녀가 천재라는 사실은 진실이다. 가조가 나왔기 때문에 진조를 써줘야 되잖아요. 대성을 써줍니다. 그녀가기 때문에 she. 천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 현재잖아요. is a genius. 이게 진주어죠. 그 다음 나는 리사는 그녀가 운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리사는 생각한다. 그녀가 운이 좋다고. 이게 목적어 자리죠. 근데 불확실해 확실해요. 확실한 상태죠. 생각한다 시제 현재죠. 리사 단수죠. 그럼 think 어떻게 써줘야 돼요? s 붙여야겠죠.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 써줍니다. 그녀가 하니까 대절의 주어는 she죠. 운이 좋다 시제 현재죠. 단수죠. is. 그 다음에 lucky. 됐어요? 주어, 동사, 목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궁금하다. 왜 궁금할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할지 안 할지 궁금하다. 목적어죠. 그래서 확실한 내용이야 불확실한 내용이야? 불확실한 내용이죠. 그래서 if나 whether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시제 현재니까 wonder. 그 다음 if 써볼게요. whether 상관없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people. 동의할지 안 할지. 그러면은 시제가 뭐예요? will이잖아요. 그래서 will agree with my opinion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명사절로 쓰였고 불확실하니까 if. 그 다음 그녀는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우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확실해요 불확실해? 확실하죠. that을 써야 돼요. 믿는다니까 근데 이거 단수잖아요. 빌립이 S 붙여야 됩니다. 뭐뭐라고니까 that 확실하니까 자신의 아들 그러면은 her son이겠죠. 그 다음에 우승할 거라고 미래죠. 그래서 will win the game. 오케이. 과제는 리뷰랑 서술형입니다.